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식주의자, 책 먹는 남자, 수용. 오늘은 첫 책 리뷰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매주 이제 책 한 권씩 읽고, 요일은 아마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금요일쯤 10시 반쯤 이 시간대쯤에 책 리뷰를 진행을 할까 해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본 3분으로 요약해서 편집본도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평일 주중에는 프리토크 시간 한 번 있고요. 저번에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총 3번 정도 방송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리뷰하는데 실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벌써 7분이나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슬슬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책은 임경선 씨의 태도에 관하여. 그렇게 최근 책은 아니죠. 2015년도 3월 말에 출간된 책인데, 임경선 씨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가 소개를 받은 책이에요. 근데 책 리뷰를 그분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혹 빠져서 불이 나게 읽었던 책입니다. 오늘 방송은 편집본으로도 편집이 되기 때문에 편집본 분량의 대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주제는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요? 고민될 때 메인 주제로 잡아봤어요. 바로 시작을 하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다들 많이 관심 있으시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상대가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지 아닐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만하면은 사귀어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만하면 이 사람 이것만 좀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뭐 더 나은 사람이 없을까? 혹은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이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지 고민될 때. 그럴 때 괜찮은 상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혹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뭐 고학력에 똑똑한 사람? 아니면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외모와 몸매? 아니면 패션 센스를 지닌 사람? 아니면 생활과 이동에 좀 부담이 없는 재력가, 혹은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 아니면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 가치관이 좋은 사람? 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괜찮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상대라는 질문의 요점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없고 오로지 자신뿐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이로움을 줄 사람인지를 측정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고려한다는 거지요. 나에게 있어서. 기준에 상대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 요점은 나한테 있다는 거를 이 작가가 꼬집고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여성 작가거든요. 문제는 상대를
판별하는 가치들 중 어떤 것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진중한 통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를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사회가 이렇게 정해주는 또는 주입시켜주는 애정이 깊은 뭐 낭만적인 사람, 아니면 뭐 나만 바라보주는 사람, 혹은 안정적인 재력을 가진 사람, 그런 이미지에 현혹돼서 스스로 어떤 가치를 수용해야 행복한지를 모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훗날 큰 후회를 불러온다는 거죠. 먼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이러한 오류에서 보다 명확하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주변에 이제 말들, 보통 이제 팔랑귀라고 하죠. 주변에 이제 소음에 이제 휘둘게 되면 점점 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일단 내가 소중하니까 이것저것 다 재고 원하다가 결국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식의 결혼으로 훗날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 발음이 안 되네요.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의 결혼 생활을 보내는 수많은 여성들 또는 남성들, 이 세상에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없다고 하면서 결혼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사람들. 물론 비혼주의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 또한 이제 스스로의 선택이고 자립적인 선택이니까요. 근데 저자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싶다고 해요. 상대를 재단하기 전에 자신의 자립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되게 가난해. 이 사람이 사귈 때나 혹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소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려면 저자는 이제 자신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상대가 돈을 벌지 못해도 자신이 벌어서 상대를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이 가난해도 괜찮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자의 주장이고요. 남자의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 먹여 살려야지, 뭐 요즘은 뭐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강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무조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 큰 여성이라면 경제적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무슨 가치를 중요시하고 또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 좋고 또는 경제적으로 이윤을 생각하는 사람을 또 속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중히 하고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나부터 살펴보라는 거죠. 여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서 좀 충격을 먹었고, 이 책 태도에 관하여서 이 연애의 일부분이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히더라고요. 저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해석하자면 스스로 주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아마 여성들에게 여성 작가님인데 본인과 같은 여성들에게 아마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게 있잖아요. 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혹시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경선 저자 태도에 관하여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나름의 이제 리뷰를 했는데, 물론 이 책은 이 연애에 관한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요? 라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살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연애 파트에 있는 부분을 잠깐 전달해 드렸어요. 네. 책을 읽어드리는 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공감이 가고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약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내고 또 왜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지, 그 내면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게 책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주도적이고 자립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저자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대요. 네,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멋진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을 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프리토크를 할 때는 보통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책 리뷰를 하려니까 완전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윤캐치북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중반 되면 또 채팅이 엄청나게 올라오겠죠? 네, 브리꼴레르님 반갑습니다. 사실 편집본할 내용은 앞에서 다 지나갔어요. 너무 빠르게 했나봐요. 조금 느리게 천천히 할걸. 아마 좀 후반부쯤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우리 스트리밍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보라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좀 더 일찍 공지를 할게요. 이 질문은 사실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요?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도 될까?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도 썸을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윤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질문에 답을 듣기 전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어떤가요? 지금 음악하고 목소리하고 볼륨 밸런스가 좀 맞나요? 괜찮나요? 지금 실시간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스트리밍 상태는 좋습니다. 저번 프리토킹 때와는 완전 또 다르고 지연 시간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 남자잖아요. 남자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티슈트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가? 저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만한 사람하고 만나도 괜찮을까? 근데 저는 동시에 이런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일까? 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일까? 반대적인 고민도 동시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할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번 방송에서 물 없이 했다가 진짜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우유 한 잔을 뒀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를 볼 때 가장 이거는 확실히 이래야 된다,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 만날 수 없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 고민하다 보면 타이밍 놓쳐요. 윤캐치북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그랬어요. 저 말이 진짜 저 고민이 오히려 상대를 순수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재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고 내가 이 사람 만나도 될까? 이 고민이 계속 거리를 두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결혼할 때도 저 고민을 한 번씩 꼭 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저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저 고민을 결혼하기 전에도 또 한 번 할 것 같은데 대화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도 대화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은 책식주의자 방송에서는 글쎄요, 한 1년 뒤면 공개가 될까요? 지금은 저 대신에 아주 귀여운 곰돌이 둘과 토끼 한 마리가 얼굴 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얼마나 보여서요?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인가. 매력적이에요. 제가 느낄 때도.
제가 상상했을 때 만약에 이성이 남의 배라는 게 몸에 밴 사람이면 되게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네요. 아티슈트님. 임경성 작가는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셨어요. 맞아요. 책 읽다 이제서야 생각나네. 그래서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게에서 점원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보통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나온다고 하죠.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연애관 혹은 결혼관을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겠죠.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효리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효리 씨. 되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철학이 확실하고 그렇다고 자기 철학을 맹신하진 않고 열려있고 그러면서 자유롭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책에 많이 담겨 있어요. 저자는 책에서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공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티슈트님, 사실 우리나라에선 사랑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는 문화가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억압받았죠. 네, 저는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성주체성에 대해서 많이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혹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관을 골똘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기가 어려웠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 개인의 권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전반에 쓰면서 성 정체성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자들도 그런 환경적으로 좀 억압을 받은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저도 남성성을 좀 강요받았구나, 사회적으로 약간 주입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느꼈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한 여성 기자셨나? 여성분, 외국인이셨는데 여성분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정말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남자로 분장해서 10개월인가를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남들한테 들키지 않고. 네, 형수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를 잘 보존해야 될 텐데요. 좀더 관리를 못해서 목이 마구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10개월 동안 남자들과 지내면서 남자 생활 무리를 해보면서 10개월 동안, 근데 이 여성분이 아마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들켰을 건데, 그러면서 남성들하고 생활하면서 여자의 때는 몰랐던 남자애들이 받는 압박감,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감을 절실히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명히 결론이 여자로 사는 게 편하다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로 사는 게 편한 것 같다가 아니라 남자도 억압받는 게 있구나, 남자가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 압박감이 뭐냐면, 마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압박감이 뭐냐면, 일단 첫째적으로 경제력. 내가 한 가정으로서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남자라면 이래야 돼 라는 그 무언에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것, 혹은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것. 아프리카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되게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채널은 지금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또 감사하게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런 압박감을 엄청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남자는 이 정도는 이뤄내야 돼. 남자는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돼. 남자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그런 압박감을 오늘도 다오리가, 오늘 방 안에 있는데 또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다오리 들렸나요? 저희 토이푸들, 네, 3살배기 딸내미가 있는데, 다오리는 나중에 이벤트 때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이거 다오리 목소리 아니, 제 목소리예요. 다오리 목소리 아닙니다. 나중에 다오리 전용 방송을 또 한번 특집으로 들려드릴게요. 남자는 일단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 티슈트님, 중국에서도 남자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얼굴도 안 되고 다오리도 안 되고 다 안 되네요. 좀 제약이 많은 약간 독재 방송 같은 느낌인데, 제 특집 방송 때 꼭 다오리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죠. 사회적으로 오는 빈부격차에 의해서 더 그런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유독 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남녀에 대해서 들어가다고, 예, 맞아요. 중국만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남녀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자나 남자나 사회적으로 강요받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특히 매스컴이 만들고 있고, 그런 강요된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고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회가 주입한 이미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니면 불행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요? 라고 고민을 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고 봐요. 남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남자를 엄청 재력있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 폈대, 이런 소문이 딱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챙겨줄 줄 알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말썽 안 부리고, 이런 기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쌓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작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 말 잘 듣는 여자 만나야 돼. 혹은 아무리 못해도 얼굴 예쁜 여자 만나야 돼. 그렇죠? 아니면은 굉장히 아침밥 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돼. 혹은 어느 정도 고학력은 나와야 돼. 고학력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주위에서 말하는. 또 주위에서 이제 떠듭니다. 그 사람이랑 너랑 잘 안 어울려. 네가 아까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살다 보면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네가 아까워. 그런 얘기 한 번씩 듣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내가 아깝나? 하면서 상대방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늑대소년 도깨비. 오죽하면 늑대소년 도깨비가 나왔겠어요. 맞아요. 그 법륜 스님도 말씀을 하셨죠. 줄에 한번 쓰신 적이 있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저거였어요. 상대의 덕을 보려고 하는 순간 망하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얼마만큼 기쁘게 할지를 서로 생각하면서 살 때 서로가 이제 함께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깊게 남았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만큼 행복해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이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손해받는 건 아니야? 기버와 테이커에 관한 책이 생각나네요. 그 책 맞아요. 그 책도 저희 독서 모임, 제가 다니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북새통이라고, 거기서도 소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주입을 받는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쓰신 스님의 줄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책 추천해 주시면 제가 혹합니다. 이제 언젠간 저 책이 방송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책 리뷰 하나, 그리고 그 전에 프리토크 생방송이 하나 있잖아요. 프리토크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해볼까 해요.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 방송에다 다음 주 주제 프리토크로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 선정해서 다음 주에 프리토크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벌써 30분 넘어버렸네요. 별말 안 했는데. 자, 이쯤 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밤마다 이제 방송이 시작할 때 혹은 편집본이 올라갈 때 알림이 하나씩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로 평일날 2회 정도 방송을 할 건데 10시 반에 할 예정입니다. 예, 퇴근길 지치고 출퇴근 지치고 또는 노곤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와 함께 가벼운 부드러운 소통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자,
다시 아까 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상대이기 전에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를 알지 않고는 진짜 이도 어쩌도 진짜 어물쩡하게 재고 막 휘둘리다가 결국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더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가는 거지. 급하게 만나고, 혹은 아예 단절해버리던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랑에서 효율을 따지는 순간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사랑은 선언? 의지와 같다고 해야 되나? 태도를 정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모습을 하겠다 라고 주관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 따지는 순간 안 되죠. 사랑에서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 따지면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주 책 리뷰가 이제 자존감에 대한 책을 하나 다룰 건데, 좀 내용 연결되지만, 요즘은 만남이 느린 게 아니고 지나치게 빠른 것 같아요. 경쟁하듯 빨라요. 이 부분 동의합니다. 네, 경쟁하듯 빠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보다 좀 높게 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을 못하면 되게 뒤떨어져 보이고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죠, 서로가.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돈으로서 가치를 따질 수 없지요.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아버지 전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나락으로 저는 제가 까먹은 돈과 제가 속속인 거와 그런 거 치면은,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죠? 저는 1단계도 통과 못합니다. 근데 그런 마이너스가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겠다. 왜? 왜긴 왜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둘이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약간 게임 이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가 되려면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플러스고 상대도 플러스면 플러스가 돼. 마음적으로. 위치에 어떻게 위치가 있든 간에. 근데 상대가 플러스인지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플러스 카드를 못 꺼내는 거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눠야 플러스가 되지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수학적으로 저런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나를 투자하고 나를 던진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자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상대가 마이너스라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 그거 감내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쟤를 좋아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내 스스로 한 선택이고 그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글쎄요,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죠.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맞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은 벌이다.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테스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한 말이 있어요. 소통도 실력이라고. 소통도 부딪혀보고 자전거 타기와 같이 내가 넘어지면서 페달을 밟아봐야 중심 잡는 법도 알고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내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것도 똑같고 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은지를 처음에 알 수가 없어. 왜냐?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 누가 진실된지 모르면서 막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실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스스로 그 다친 거에 대해서 상처가 아무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페달을 밟아봐야 진실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태형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저도 매 순간 용기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순간 용기를 내서 경험을 할 때는 비록 그때는 피해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일장일단이라고 얻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상대인가 라고 고민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감내를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험을 해봐야겠죠. 다짐하라고 용기를 내서 한 발씩 내딛어 봐야겠지요. 그게 관계인 것 같아요. 참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자립성을 기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립성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자립성을 얻으려면 스스로 선택을 해보는 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무서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스스로 선택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단련이 되지 않을까요? 운동처럼. 그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되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상처받았지만 이것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좀 멀리 내다본다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편집본내 할 내용들은 앞에서 다 나온 것 같고, 참 책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책 다를, 네, 줄라타님 반갑습니다. 책 다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부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이 책은 5가지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발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면서 나눠봤어요. 그리고 관대함, 그리고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함자 어디 갔어? 공정함. 제가 기침을 하니까 다오리가 응답을 합니다. 오늘은 우유를 준비해서 먹고 있는데 오히려 더 목이 맥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에는 그 정신과 전문인 김현철님과 담화 형식으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를 주제로 담론을 펼쳐서 책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후반부가 조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라서 조금 마음에 더 들었습니다. 너무 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는 거 진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우리 지금 거의 한 45분 동안 계속 나눴어요. 결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자고 그런 한 방향을 제시를 해봤는데, 뒤에서 또 잠깐 다루기도 할 거예요. 일단 자발성에 대해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일단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다른 선택을, 과거의 다른 선택을 세워서 지금의 자신을 비난하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선택하고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또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책임지고 감내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작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영감, 이게 이 영감 말고 큰일 났다. 이 연기력 안 돼서 어떡하죠? 우리 그 창작을 할 때 영감이 떠오른다. 네, 뒤늦은 후에는 아무 쓸모 없죠. 맞습니다. 창작 재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기력이 딸려서 큰일 났어요. 영감. 네, 아이고 영감 이거 말고요. 창작을 할 때 영감 따윈 없다 라고 저자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영감이 떠올랐어 해서 창작하는 창작자들은 사실 별로 없다고요. 되게 극소수고, 실제로 굉장히 유망받고 인정받는 작가들은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관을 믿어요. 습관을.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글을 씁니다. 영감이 안 떠올라도 상관없이 글을 씁니다. 그런 습관들이 오히려 영감을 만든다고 해요. 우리 방송을 준비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기분들이 몇 분 계셔서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저처럼 스트리머를 하실 분들 계시고 순간순간 메모하죠. 그게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원래 습관은 새로 들이려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제 매주 2회 이상은 방송을 편집을 해서 올리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을 하고 한다든지 하면서 정말 이제 주마다 꾸준히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거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자기가 정한 할당치까지 완성을 해내고 그게 몸의 습관에 드느냐, 그게 나 이런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진짜 유튜브 대박 성공할 텐데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이고 오히려 영감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네, 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썼죠. 자발성에서 과거 비교 금지, 영감 따위는 없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좀 전에 비교하지 말고라고 하실 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엔조이 커플 인사가 생각나나요? 오늘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엔조이 커플이 나왔는데 무슨 인사를 했었나요?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함축적인 의미인데 저거 한마디 한 문장이 왜 이렇게 저한테는 용기가 필요한 건지 눈치 보지 말고 라고 했을 때 한 번 움찔했고, 비교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움찔했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했을 때도 또 한 번 움찔했어요.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인사말입니다. 자발성에서 이제 과거 비교 금지, 영감 따위는 없다, 두 가지 얘기했고, 세 번째, 연애는 원래 폼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앞에 말했던 어떤 사람을 이 사람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일부분으로 나온 거고, 연애가 왜 폼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애라는 게 원래 사람들 실망하기 마련이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알게 되기 마련이다. 맨 처음 가졌던 환상이 깨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들,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내 실망을 하고 그런 안 좋은 버릇, 안 좋은 습관들을 서로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 깊숙한 원초적인 것들도 다 보여주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도 다 보여주게 되죠. 이게 무서워서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둘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둘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 이게 참 공감이 되면서도, 왜냐면은 오래 붙어 다니고 서로 지내다 보면, 아이고 저희 어머니 기침 소리가 또 마음에 걸리네요. 오래 붙어 다니고 지내다 보면 서로의 그런 습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살아온 부분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들 또는 안 좋게 물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이내 보여줄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인스타그램처럼 딱 편집해서 골라서 내 좋은 모습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지만 그게 되지가 않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사랑을 할 때 유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원래 폼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연애에 대한 환상을 좀 깨지만 저는 오히려 저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서 많이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 책이 그냥 겉핥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 책은 참고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그냥 에세이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주제를 잡고 글을 쓴 형식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에 대해서도 저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전해드리기에는 그럼 좀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나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것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특히 힐링 서적에서 이 단어는 빠질 수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 너 괜찮아, 멋있어,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하하가 얘기하죠. 하하가 난 지금 그대로 너무 멋있어 하면서, 저자는 이것을 자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아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가 괜찮다고 합니다. 저자가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왜 특히 노력 막 하면서 노력을 비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가 생겼잖아요. 저자는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합니다. 네,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하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력이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노력이 비하받을 만한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한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뻔한 말이지만 좀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아라고 자기를 그냥 위안하고 넘겨버린다면 글쎄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자존감을 올려줄까요? 그게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저자는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정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가 가장 충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존감도 같이 다루는데, 뭐 다음 주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리뷰를 할 거지만, 자존감은 자기 암시 같은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져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자존감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고, 보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좋은 점을 극대화하려는 선한 에너지를 의도한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첫 번째로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걸 좀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한테 쓴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저한테 조금 울림을 줘서 핸드폰 메인 화면에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쾌락에 나를 담가두어 고통을 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사로운 작은 습관으로부터의 깨어남이었다. 그것은 실망스러운 나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었다. 저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제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실망스러운 나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었다. 제가 이 당시에 느꼈을 때가 어떤 감정이었냐면, 연애는 서로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태양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연애 얘기는 이길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야. 너무, 이게 그냥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습관들도 되게 못나 보이고, 자괴감, 자책감, 자존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이게 너무 내 스스로가 한심한 거야.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제 방송 보면서 잠드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약간 야간 심야 방송의 묘미니까요. 너무 한심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외면하고 싶고,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우월해지고 싶고. 네, 이게 되게 컸어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까? 이 마음이 진짜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에서 나를 내려다보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채팅방 훈훈하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도 앞으로 내딛게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독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끝내 나온 말이 저거였어요. 나를 외면하지 말자. 나를 외면하지 말자.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내가 되게 낮아 보이고, 어리광 부리고, 이런 나를 계속 외면하다 보니까, 회피하고 외면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쓰죠.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 떼쓰는 어린아이, 우는 어린아이, 얘를 계속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실망스러운 나 자체를 외면하지 말고 손을 맞잡고 일어서서 안아주자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네, 그때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였었는데도,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사회적인 방향에서 잡겠지만, 나의 불안정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맞습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랑 나 자신을 뭐랄까 만끽하는 거랑 또 완전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착각했던 건 뭐냐면은 자존감과 우월감을 거의 동일시했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갖춰져야만 만들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드디어 많이 벌어. 내가 드디어 잘생겨졌어. 내가 드디어 힘이 엄청 세. 내가 드디어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 내가 드디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네,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좋네요. 내용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자존감일까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지건 가지지 않았건 간에. 실제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런 마음가짐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 감정, 그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월감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품성에 기대는 거예요. 자신의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남들도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 또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존재 자체에서 오는 존중,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성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는 빈부격차가 크죠? 대다수 사람들이 높은 상품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자존감에 손상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아직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제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약간 충만했을 때 느낌을 약간 전달하자면은, 내가 이만큼의 상품성이 있어 해서 내가 충만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비교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 이때 어떤 게 오냐면은 타인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숨 쉬는 것만 봐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되게 반가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런다고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좋아 이걸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게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포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 순간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 환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것을 몇 번씩 경험을 하게 되면 맥락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마치 생체 리듬처럼.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순간에 지금 무슨 태도를 지향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하거나 직업을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상품성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래서 우린 꿈을 얘기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뭐 인기 연예인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뭐 돈 잘 버는 삼성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되고 임원이 되고 싶어요. 세상을 주무르는 영향을 끼치는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어요. 많은 꿈과 그리고 많은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단 그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책에서는 말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윤태호 PD가 나와서, 윤태호 작가, 윤태호 PD가 아니라 그 미생그린 윤태호 작가님 나와서 한 말 기억나시나요? 저는 로또가 되고 저도요. 그분이 나와서 어떤 말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보신 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만화가시잖아요. 내 꿈은 만화가가 아니다. 만화가는 단지 수단이고 직업일 뿐이지 만화가가 되는 게 내 꿈이 아니다. 정말 내 꿈은 무엇을 그려내는 만화가인지, 무엇을 표현하는 만화가인지, 태도, 가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그것이 내 꿈이라고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로망입니다. 약간 자꾸 이렇게 혹하는데, 아무튼 다시 마음을 잡고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작가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본질적으로. 화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떤 태도로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해지는지. 아픔을 잘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저게 진짜 태도이자 꿈. 어떤 태도로 가질 때 내가 가장 충만한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이뤄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품 가치를 따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표현하겠다. 저는 자존감 거기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하고 진짜 대화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과도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화면이 자꾸 튀죠? 순간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스트리밍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갖고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 생각해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책. 주입시켜주는 내용의 책은 널렸고, 그리고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고, 이게 옳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책보다 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태도에 관해서 다루는 이유가
완벽한 인간상을 빚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작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책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책이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작가 스스로 이런 태도가 중요했다 라고 생각했던 걸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게 정답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도 그렇고 이제 스스로 마주해서 바로 답을 내 라고 하기엔 쉽지가 않죠. 시간과 품이 참 많이 드는 작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고민, 그 고민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였습니다. 굉장한 책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책 읽기는 부담스럽지 않고요. 왜냐면 에세이 형식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자의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옳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도 참 거부감이 없었고 읽기도 거부감이 없었고 또 재밌는 연애 이야기 또는 되게 우리들이 굉장히 포커스로 맞추는 자존감, 중요한 주제들,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내용을 나누고 있어서 2015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무리가 없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나왔던 연애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자 보면은 열애와 연애를 구분하라. 이거는 임경선 작가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담론에 나오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열애와 연애를 구분하라. 열애는 설레고 강렬하게 원하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즐거움,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에 황홀해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연애는 오랫동안 상대를 위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일반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연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김현철님은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연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러분 연애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김현철님은 열애보다는 연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열애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저 사람 만나면 되게 즐거울 것 같고 혹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강렬하게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에 반해 연애는 저 사람한테 오랫동안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고 열애는 달콤하지만 금방 식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열애가 내가 열애를 느끼게 되면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렘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처음에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근데 마실님 너무 화끈하게 가시는데요. 맞아요. 그런 거 단정하는 조차 별로예요. 맞아요. 그런데 단정이 아니라 열애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죠. 설렌다고 전부 사랑이 아닌 거. 저거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설레진 않아. 근데 자꾸 막 챙겨주고 싶고 오래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참고로 열애를 할 때는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열애를 할 때는 진짜 금방 식었어요. 진짜 거의 뭐 성냥개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것도 좋죠. 낮에 말한 거, 아까 오프닝 때 말한 것처럼. 참 다양한 사랑이 있고 또 다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생각하다 놓칩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10분도 안 남았어요. 그죠? 방송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닝 때 놓쳤던 분들을 위해서 오프닝 때 이제 편집본으로 다룰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1시간 남은 것 같다고요? 내일 출근하실 분도 있고 내일 출석하실 분도 있습니다. 원래 아쉬울 때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요런 얘기를 나눴었죠. 이제 시작하셨다고요? 아쉽지 않으니까 떠나지 마세요. 아직 이분들 되게 고단수인데요. 네, 처음 오프닝 때를 다시 하는 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고를 때 연애 얘기 나와서 이제 좀 이어가기 쉬운데 괜찮은 남자의 기준, 괜찮은 여자의 기준이 무엇일지,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지 많이들 물어보고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재력이 되는지, 아니면 가치관이나 뭐 성적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괜찮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제 만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저자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다고 해요. 만나고 있는 중에도 확신이 없는 거지. 왜 확신이 없냐? 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상대라는 질문을 요즘에는 상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 요점에는 오로지 자신만이 기준에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로움을 줄 사람인지를 측정하고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괜찮은 걸까요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꼬집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이로움을 줄 사람인지를 측정하고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물론 괜찮은 상대를 찾는 건 욕심이죠. 그렇죠. 뭐 욕심은 부릴 수 있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이제 상대를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이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를 판별하는 가치들 중에 어떤 것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진중한 통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괜찮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고, 그리고 둘째적으로 내가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는지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이제 사회가 이제 주입시켜주는 게 있잖아요. 괜찮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래요. 왜 모르겠냐면 사회는 이제 정해줍니다. 이런 남자가 괜찮은 남자야. 이런 여자가 굉장히 좋은 여자야. 뭐 애정이 깊은 낭만적인 사람, 안정적인 재력을 가진 사람. 이미지를 막 주입시켜줍니다. 근데 그 이미지에 떨어진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현혹돼서 스스로 어떤 가치를 수용하고 어떤 것을 내가 감내해야 행복할지를 모르는 채 상대를 판단한 것은 훗날 큰 후회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이제 지향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이러한 오류에서 보다 명확하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주변 소음 이제 쟤는 좀 네가 아까워. 그렇게 휘두르면 점점 더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가 어렵게 된다고 해요. 왜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진짜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차서 그냥 옆에 있어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나이가 찼는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보통 결혼을 한다. 이렇게 주체가 없는 결혼이 어딨어요. 이것저것 다 재고 원하다가 결국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식의 결혼으로 훗날 불평불만과 자기 연민의 결혼 생활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바리게리트를 치는 거야. 이 세상에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없어. 혼자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 결혼 자체를 아예 배제를 하거나. 물론 비혼주의, 저는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관적인 선택으로 비혼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비혼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난 결혼하는 건 손해야 라는 생각으로 비혼으로 그냥 차단을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자립적인 선택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무서워서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자는 상대를 재단하기 전 자신의 자립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비혼도 다른 사람이니까 나도 할까라는 유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혼에 대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행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소신있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둘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자는 이제 소위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의 손 안 벌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를 이뤄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상대가 돈을 벌지 못해도 그러니까 자신이 벌어서 상대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안돼, 상대는 꼭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경제적 여건이 낮아진 순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런 경우가 있어. 낭만적인 사랑, 이 사람 그래도 낭만이 있고 이 사람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이 없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속물이고 낭만이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알아야 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충만하지. 그게, 그리고 특히 저런 부분이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경제력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경제력은 남자가 반드시 읽어내야 될 것이라고 강요받고 자라왔고, 그게 문화로 또 형성이 됐으니까. 만약에 남자는 무조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이 큰 여성이면 경제적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 주장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주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혹시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사랑하라. 맞아요. 저 좀 흥분했나요? 제가 좀 흥분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좋은 사람 기준은 자기밖에 없을 때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자신부터 살펴보고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열렬히 사랑하라는 게 작가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홍영말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마무리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 곡을 듣고 엔딩을 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곡이 여기 있죠.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용. 오늘은 첫 책 리뷰를 함께 하게 됐어요. 태도에 관하여 임경성 작가 걸로 우리가 소통을 해봤고요. 이제 시작이라뇨. 우리 진짜 오랜 시간 같이 보냈는데. 이만하면 괜찮은 상대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마무리로 구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비 왼손님 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방송, 책 리뷰는 첫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김태형님 고생해 하셨어요. 다음에도 좋은 리뷰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래도 이렇게 유머러스한 방송이 아닌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아니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만 다음 주에 이제 프리토크로 먼저 또 그 전에 이거 편집본으로 한 번 더 만나겠지만 만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녹화해서 업로드되면 다음 주 프리토크 때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하나 선정해서 다음 주 초에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프리토크 신상털기 글쎄요,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끼리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잘 자요 라고 민트님이 해주셨고 엔딩곡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 읽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근한 밤 되세요. 잘 자요.